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요즘에 신규 분양 단지 소식이 없죠? 청약홈 개편이 3월 8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특별 주제, 옛날 청약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 비상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청약자 수 통계입니다. 현재 청약홈에서 조회 가능한 범위는 2010년도부터 2024년 2월 현재까지인데 12월 말까지로 집계를 해보니까 2023년 말까지의 통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1000만 명부터 지금 2700만 명까지 늘어났고 1순위 청약자는 그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이 전체 가입자는요 5가지의 통장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오래된 통장이죠. 우리가 가장 많은 청약자가 있는 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종합으로 써놓을게요. 종합. 옛날에 가입했던 통장인 저축, 청약저축입니다. 그리고 예금. 지금은 청년주택 드림통장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었죠. 그걸 합친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래된 통장이라고 이번 주제를 삼은 대상은 뭐냐면 종합도 아니고 저축도 아니고 바로 예금과 부금입니다. 예금과 부금은 민영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청약 부금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고 예금 통장은 전 면적 통틀어서 청약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공공과 민영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인데 저축은 공공만 청약 가능하고 예금과 부금은 민영만 청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과 저축통장은 서로의 경쟁관계에 있고 또한 종합과 예금 부금도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통장은 오래된 통장이면서 계속 10만원씩 납입하는 청약 예치금 누적 금액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대 좁힐 수 없는 종합과 저축통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즉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예금과 부금은 절대 우위가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처음 출시 가입연도가 2009년 5월이었습니다.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죠? 세 가지로 나뉘죠. 무주택기간 총 32점, 부양가족 점수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산해서 만점 점수가 84점으로 계산이 되는데 예금과 부금을 아무리 오랫동안 청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은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 15년 이상 가입한 통장은 17점을 주거든요. 아무리 20년 전, 30년 전 청약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저축 출시 기한, 즉 2009년부터 15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올해 5월달부터 1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종합통장과 예금 부금 통장은 스펙이 같아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5월달부터입니다. 정확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24년 5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지나면 만점 통장의 종합통장과 예금 부금 통장이 같아지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 45세 청약자가 있다고 가정, 배우자, 자녀 둘, 그리고 무주택을 15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은 2009년도 5월 6일 날 종합저축을 가입했다고 가정할게요. 현재 시점은 몇 점이죠? 일단 무주택 15년에 대한 점수는 32점, 배우자, 자녀 2명, 부양가족 3명에 대한 점수는 20점, 그리고 2009년도 5월 6일 날 가입했다고 하면 16점의 가입자 점수가 나옵니다. 다 합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총 점수는 68점. 이분이 한 명 계시고 또는 똑같은 동일한 전제하에 어떤 분이냐, 이 통장 가입 연도가 나머지는 다 같은데 2008년도 5월달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는 청약 예금 통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현재 점수는 몇 점이죠? 다른 거 다 동일하죠. 배우자 자녀 똑같이 20점, 무주택 15년 똑같이 32점, 그러나 예금 가입기간이 15년, 16년째 되기 때문에 만점인 17점 더하면 69점입니다. 자, 1번 케이스가 68점인데 5월 6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로 69점이 됩니다. 이분은 5월 6일이 지나도 똑같이 69점. 이 1점 차이가 인기단지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점이기 때문에 엄청 이 시점에 대해서 피해보시는, 상대적으로 스펙이 낮아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3월 18일이거든요. 3월 18일이면 전월 마지막 날 집계가 나오는데 종합저축 2024년 2월 말 기준에서
15년 이상 된 통장이 없죠, 자료가. 그러면 5월달 넘어가면 어떨까요? 5월 말 기준 바로 튀어나옵니다. 몇 명이요? 그건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합산을 해볼게요. 앞에서 약식으로 계산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표를 보게 되면 17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는데, 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날 처음 가입을 했고, 종합저축 현재 만 14년 된 가입자가 250만 명이나 됩니다. 앞서서 250만 명 봤죠? 만 14년 된 통장이 그 정도인데 지금 5월이 되면 몇 명으로 증가한다고요? 바로 2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 아니란 얘기죠. 현재 청약 예금 만 15년 이상 가입자가 86만 명이고요. 청약 부금 가입자는 14만 명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100만 명이 되죠. 따라서 올해 5월 6일 약 한 달 반 뒤에 만 15년 된 가입자가 350만 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100만 명에서 경쟁자가 3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250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제한급이죠. 누구한테?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에게. 그 중에서도 지금 똥줄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요, 서울에 계신 약 36만 명의 분들, 인천 4만 명, 경기도 약 30만 명. 이분들은요, 오래된 통장을 갖고 계시면서, 그리고 로또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셔서 올해 묵힌 통장은 점수가 낮지만 아까워서 들고 계시거나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용으로 준비를 해 두셨을 겁니다. 한번 추산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36만 명이 지금 청약 예금 가입자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 집 있는 사람이 몇 명? 예, 절반 정도 됩니다. 18만 명은 절반 집이 없죠. 그 중에서 가점이 60점대 이상이신 고가점자분들은 대략 추산하기로는 10%로 봅니다. 약 1만 8천 명. 1년 동안 서울의 공급량이 얼마나 되죠? 이 정도가 채 안 됩니다. 채 안 돼요. 안 돼요.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이미 강남권, 분상제, 투기과열지구 이쪽에서는 공급해봤자 몇십 세대, 몇백 세대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60점 이상의 고가점자들이 가점대를 노리는 분들,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청약 예금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 69점이 넘어가는 점수는 5인 가족 이상인 것이고 4인 가족에서 최대 점수 종합저축 68점인데 청약 예금이나 부금자들은 69점짜리 통장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인기 단지에 당첨이 많이 되었던 배경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가점 통장, 오래된 통장은 이미 활용을 하셨거나 또는 활용을 하실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가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가성비 있는 단지가 지역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9억 10억 넘어가도 1.5배,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가 더 문제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도 3만 명 정도 있지만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이런 데에서 이미 좋은 단지들을 많이 분양했었고 많이 써먹으셨다. 대구 같은 지역은 분양을 해도 분양을 안 받는 상황. 대전 요즘에 미달 많이 나죠. 분양가 높아져서 분양가가 6억 이하가 되지만 그 가격이 비싸 보이는 동네가 많은 대전. 나머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분들은 덜 억울한 상황인 것이고 서울 청약자, 일부 경기 청약자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6개의 큰 도시가 있죠. 일단 특례시인 수원, 용인, 고양, 그리고 큰 도시지만 분양이 없는 성남, 분양이 없는 부천, 분양은 많지만 가성비 있는 단지는 많이 사라진 화성, 이런 데에서 고가점을 갖고 계신다. 3기 신도시까지 멀리 보시거나 또는 분당 재건축, 일산 재건축이 될 때까지 더 멀리 기다리시거나 또는 현재 상황에서 그냥 당첨될 만한 가성비 있는 단지가 없다 보니까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15년 이상 가입된 통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현재 만 13년 된 가입자가 72만 명이나 돼요. 그럼 향후 한 5년, 6년, 7년 지났을 때 만 15년 이상 된 청약통장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될까? 추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현재 만 12년 된 통장입니다. 11년 된 통장이고 10년 된 통장, 9년 된 통장, 8년 된 통장입니다. 현재 12년 된 통장이 지금부터 2년 2개월 지난다. 즉 2026년 5월이 된다. 바로 60만 명가량이 추가가 됩니다. 자, 2027년 5월이 된다. 62만 명이 추가가 됩니다. 2028년 5월이 된다. 105만 명이 추가가 됩니다.
2029년 5월이 된다. 115만 명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만 8년 된 통장이 2030년 5월이 된다. 그러면 158만 명이 증가합니다. 이거 다 더해보세요. 앞에서 1순위자까지 같이 합산하게 되면 전체 900만 명 이상의 15년 가입된 통장, 즉 17점 만점인 통장자가 쏟아지게 되는 현재와 미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만점자만 당첨되지는 않는 시장이에요. 가점제뿐만 아니라 추첨제도 있고 입지가 아주 좋지만 분양가가 매우 높아서 미달이 나오는 경우도 대다수고, 또는 우리 동네에 아주 외곽 쪽에만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지나 수도권의 핵심지에서 또는 지방 거점 도시 핵심지에서 분양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입지나 분양가가 아쉬운 상황에서 분양하게 되면 결국 청약통장 가입과 가점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미분양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기 있는 당첨받고 싶은 단지에 오래된 통장 가입자가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2019년도 조선일보 트렌드쇼부터 시작해서 외부 강연 또는 정규 강의 특강에서 청약통장 통계를 보면서 2024년 5월달이 되면 청약 예금과 부금 통장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밀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예금 가입자, 부금 가입자 한번 거수를 시켜봤어요. 이분들은 점수대에 맞춰서 빠르게 청약 통장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당첨이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오래된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가성비가 안 나오니 매수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설파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현재 청약 예금과 부금 만점 가입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5월 6일 되기 전에 청약홈 개편이 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청약을 많이 할 거거든요. 이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그 가성비가 약간 떨어진 점을 인지하시되 아쉽지만 경쟁이 더 심화된다 알고 청약하시면서 비선호 타입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주택을 이미 갖고 있어서 청약통장 활용성이 낮다, 그렇지만 오래된 통장을 갖고 있다 라고 할 경우는 이 통장은 증여해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장처럼 사용하셔서 애매한데 당첨이 되면 로얄 동호수 당첨될 경우는 매우 좋고, 아니면 말고 계약 취소할 정도의 가볍게 느낌으로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약 저축 가입자가 계신다라고 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만 15년 이상 되어도 점수제가 아닌 누적된 청약 예치금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공공 분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현재 기준의 청약 저축 가입자는 계속 유지해서 본인 때 쓰시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월 6일 디데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3월 말, 4월 초, 5월 전까지 해서 좋은 단지에 청약하셔서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용 방법들은 계속 영상과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